북한이 어제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했습니다. 경의선과 동해선을 폭파를 했어요. 그야말로 모든 길을 다 끊어버린 겁니다. 실제 북한이 어제 어느 정도로 도발을 했냐면요. 군사분계선, 그러니까 휴전선 10m 앞에서 폭파쇼를 벌였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북한이 막 나가고 있는 거죠. 실제 그 시간도 보시면요. 제가 볼 때 시간도 노린 것 같아요. 오전 11시 59분, 낮 12시 1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점심시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폭발을 뱉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겠어요? 아침 일찍부터 이러면 실제 많은 뉴스들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즉 뭐 하는 겁니까? 점심시간 우리 국민들이 한참 밥을 먹으면서 뉴스를 볼 수 있는 그 시간에 북한이 이렇게 폭발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야말로 북한이 계획적으로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군은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했느냐? 실제 중기 관총과 유탄 발사기를 통해서 대응을 했다라는 것인데, 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이 이런 일을 벌이는 건요, 절대 우발적이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이미 계획된 일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말인즉슨 실제 북한이 언제부터 이런 일을 벌였냐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이미 이때부터 했습니다. 2023년 11월 달부터 경의선 도로에 나뭇잎 지뢰를 살포했고요. 그렇게 쭉쭉쭉 이어져가지고 어제 실제 남북 연결 도로를 모두 폭파한 겁니다. 자, 실제 언론 보도로 보면요. 북한이 이미 언제부터 했느냐. 지난 9일부터 삽과 곡괭이로 폭약을 매설했다라는 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자, 신규 여러분들, 이걸 보더라도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북한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폭약을 매설을 하는데 지금 장비를 가지고 매설을 하는 게 아니라 농사 짓는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폭약을 매설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북한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계획적이고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요. 북한이 생각보다 많은 범위의 폭발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실제 북한이 폭파했다는 경의선 동해선을 보시면요. 폭이 20m, 길이가 70에서 40m 이런 식으로 지금 폭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말인즉슨 정말 북한이 모든 걸 끊고 싶었더라면 다 폭파시켜야죠. 경의선 동해선 얼마나 깁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뭐 하는 겁니까? 70m, 40m, 채 100m도 되지 않은 시점에다가 폭약을 설치했고 그와 관련돼서 지금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라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북한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얼마나 폭약을 매설을 하고 그 범위를 정해놓고 시간까지 정해놓고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북한이 궁극적으로 뭘 하는 걸까요? 관심을 끄는 거죠. 관심을 끄는 것.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실제 언론들도 어떻게 보도를 하는 거겠어요? 이와 관련돼 가지고 그냥 폭파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폭파쇼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여기서 한 가지를 꼽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좌파 정권이 벌였던 그동안의 평화쇼가 그야말로 위장 평화쇼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 어제 북한이 폭파했던 그 남북 연결도로 얼마짜리라고요? 우리 국민 세금 1,800억이 들었던 돈입니다. 그러니까 좌파 정권 때문에 우리 국민 혈세에 1,800억이 들었고 그걸 북한이 지금 보여주기 쇼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돼서 문재인 정권은 물론이고 민주당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무슨 얘기냐? 실제 북한이 이런 일을 벌인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이런 일을 언제부터 계속 벌였습니까? 영변, 풍계리, 남북연락사무소, 어제 있은 남북육로까지 북한은 고비 때마다 이러한 폭파쇼를 벌였다는 겁니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런 일을 계속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파 정권이 계속해서 북한을 퍼주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 세금이 한순간에 날아갔다는 겁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1,800억이나.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북한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실제 문재인 정권이 어떤 일을 벌였었냐면요. 야,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개성공단 폭파 2달 뒤에 문재인 정권이 대북제재 회피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게 문건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죠? 북한 강점 기술 활용 및 남북 인력 교류 협력 방안이라고 써놓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과학기술 교류 협력의 실현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대북 제재 우회 또는 회피 가능성이 핵심적인 고려사항이 될 수밖에 없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요,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과 뭔가를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과학기술이에요. 과학기술은 어디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북한이 무기를 만드는데 쓰일 수밖에 없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대북 제재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문재인 정권은 뭐 하고 있습니까? 겉보기엔 되게 좋아. 남북 인력 교류 협력 방안이라고. 근데 이게 대북 제재 때문에 안 되니까 뭐를 회피해보자는 겁니까? 대북 제재를 회피해보고자 그걸 실제 재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걸요, 우리 국민 세금 7천만 원 들어가지고 연구 용역까지 맡겼다라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죠. 네? 자, 그야 말대로 문재인 정권이 뭐 하는 겁니까? 북한에다가 퍼주다 못해가지고 우리 국가 기술력까지도 퍼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와 관련된 모든 자료가 북한에 넘어가는 것이고 실제 우리 군사 기술이 모두 북한에 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야 말대로 다 내주는 거죠. 네? 우리 군사 기밀 넘어가, 우리 군사 기술 넘어가, 다 퍼주는 거죠. 이걸 문재인 정권이 정신 못 차리고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도 있느냐? 문재인 정권이 이런 일도 벌였다라는 겁니다. 자, 문서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북한 통신망 구축 관련 협력 방안이라고 써 있어요. 자, 이게 원래 비공개였습니다. 문재인 정권 2019년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는요, 이게 대외비라고 비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교체되고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이게 공개가 된 겁니다. 말인즉슨 문재인 정권이 북한 전역에다가 LTE, 인터넷을 깔아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신규 여러분들. 자, 실제 문건에 어떻게 써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북한 주민 2,406만 명에게 LTE를 보급하겠다라고 써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신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 북한 주민들한테 인터넷을 보급한다고 북한 주민들이 우리와 똑같이 인터넷을 쓸 수 있겠습니까? 못 쓰죠. 쓰는 순간 정은이 망하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실제 북한 주민들이 우리처럼 인터넷 쓰면 북한 주민들도 실제 우리와 똑같이 유튜브 채널 볼 거고요. 관련된 방송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몰랐던 정보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 당연히 정은이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말인즉슨 안 되는 일입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북한이 무슨 일? 우리나라를 해킹하는 수단으로밖에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이런 일을 벌이려고 계획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기 예산을 얼마나 측정했냐면요, 16조 1천억을 측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정권 교체를 못했더라면 이게 진짜 벌어질 수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 네? 야, 진짜 뭐 다 줬어. 3급 군사 기밀 줘, 한강 해도 줘, 심지어는 뭐 돈도 줘, 철도 깔아줘. 하다못 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군사 기술력 넘기려고 했어. 심지어는 우리 국민 세금으로 북한에 인터넷 깔아줘가지고 해킹의 용도로 쓰일 뻔했어. 야, 진짜 문재인 참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한 번 더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라가요 그냥. 네? 이쯤 되면 올라가세요. 북한에 이렇게 많은 걸 해주고 싶으면요, 양산지 팔아다가 그 돈 들고 올라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팔아다가 북한 올라가서 정은이한테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자,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이, 특히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는지 한 번 더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재인은 여적죄로 처벌해야 된다고요. 단순한 법령이 아니라 문재인은 여적죄로 처벌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왜겠습니까? 북한은요, 이런 적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어제 있었던 남북 연결 도로망 폭발을 한 게 아니라 영변, 풍계리, 연락사무소 계속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언제마다? 고비 때마다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북한이 왜 고비 때마다 이런 일을 벌일까요? 잘 아시잖아요. 북한은요,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겁니다. 관심을 끌려고. 자, 그러면 북한이 왜 관심을 끌고 싶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북한 주민들을 통제를 해야 되니까. 두 번째,
미국 대선을 앞둬서 관심을 끌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이들이 폭파 장면을 보여주면서 북한 주민들한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야, 지금 우리 이렇게 극한의 상황에 놓여있다 라는 걸 관심 끌려는 거고, 더 나아가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를 향해서 우리 이 정도로 지금 화가 나 있어 라고 관심을 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뭐 하는 겁니까? 북한이 쇼하는 겁니다. 그야말대로. 자, 근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런 쇼에도 불구하고 이게 먹히고 있냐고요? 안 먹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북한이 요새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줄이 탈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북한 내부가 어떻습니까? 군대, 군사 식량까지 줄일 정도로 식량 현황이 열악하다라는 겁니다. 말인즉슨 북한 내에 있는 김정은 체제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극한에 다했던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정은이가 솔직하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대외적으로 야, 지금 북한 주민들이 마구 탈북을 하고 있어. 야, 지금 우리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밥이 없어. 쌀이 없어. 좀 주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쇼하면서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은이가 얼마나 겉다로 속다른지를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뭐를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까?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은 무인기가 가지고 우리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런 명분이 만들어져야지만 어제와 같은 일을 벌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북한이 자작극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핑계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북한이 어제 말도 안 되는 폭파쇼를 벌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들은 뭐라고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고요. 무조건 우리 탓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책임지라고요? 난데없이 미국의 책임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원래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어제 정은이가 쇼 하나를 더 하더라고요. 어제 뭘 했느냐? 북한판 NSC를 열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자, 언론사에서 북한판 NSC라고 얘기합니다. NSC가 뭡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대통령이 안보와 관련돼 가지고요 회의를 여는 것을 NSC라 그럽니다. 그것도 그냥 회의를 여는 게 아니라 긴급 회의를 가지고 NSC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북한에서 NSC를 열었다는 겁니다. 왜냐? 원래 이런 게 없었어요. 북한은요 원래 이런 게 없습니다. 북한이 어떤 곳입니까? 정은이가 해 그러면 하는 거고, 정은이가 하지 마 이러면 안 하는 겁니다. 즉 긴급 회의를 할 이유가 없다고요. 근데 어제 북한이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쇼하는 거죠. 특히 뭐와 관련돼서 이 무인기와 관련돼 가지고 되게 심각한 것처럼, 되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정은이마저도 이런 쇼를 펼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보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이 어제 벌였었던 폭파 쇼는요 갑자기 벌어진 게 아니라 이건 이미 예정돼 있었고 다 계획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크게 두 가지라고요. 첫 번째,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두 번째,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자, 아니나 다를까 어제 다른 곳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인기 사건은 북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이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아주 대놓고 북한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대놓고. 실제 이걸 우리가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그 어떤 것도 확인조차 안 됐는데 벌써부터 러시아는 북한과 똑같이 이건 반드시 한국이 보낸 거야 라고 단정하고 북한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러시아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북한으로부터 포탄 지원받고 있잖아요. 러우 전쟁과 관련돼 가지고 실제 180만 발을 지원받았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 그 수입 폭탄 90% 이상이 북한산이라고 알려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최근 우크라이나 미사일 공격에 러시아 점령지대에서 북한 장교 6명이 사망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더 나아가 러시아에 따르면요 북한군 3천여 명이 부대 편성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대놓고 지금 북한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거죠. 실제 푸틴이 뭐 하고 있습니까? 전쟁 군사 원조 북러 조약 비준 절차까지 돌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북한에게 전쟁 물자들을 계속해서 갖고 오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실제 현장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북한군이 탈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탈영. 자, 지금 실제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밀약까지 맺어가면서 자신들이 지금 뭐 군대도 동원하고 있고
군사 물자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현실은 북한군이 현장에서 탈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북한이 얼마나 막 나가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를 가져가야 될 게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잘 보세요.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뭘 주장하고 있습니까?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그 어떤 것도 확인 안 됐어요. 실제 북한은 그 어떠한 근거도 제대로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답을 내려놓고 우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포인트를 가져가야 됩니다. 자, 친구 여러분들, 다른 곳이 아닙니다. 여기가 지금 육해 공중에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공군이에요. 공군. 그러니까 북한 영공에 무인기가 침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왜 하필이면은 하늘일까? 바다도 있고 땅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북한은 하늘이라는 것을 골라서 무인기라고 얘기를 할까? 자, 왜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공군력을 북한이 굉장히 무서워한다라는 겁니다. 말인즉슨 우리가 공군력을 가지고 뭐만 하면요, 북한이 이와 관련해서 노발대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겠어요? 우리 공군력이요, 압도해도 이 정도 압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하나하나. 자, 실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 뭐가 등장했습니까?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미국 전략폭격기 비연비가 등장을 했어요. 실제 이거 김정은의 지하 벙커를 그냥 한 방에 뚫을 수 있습니다. 평양을 초토화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국군의 날 행사에 보여주고 끝난 게 아니라 최근에 뭘 했냐면요, 이와 관련돼서 한미연합 폭격훈련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고 끝낸 게 아니라 실제 훈련까지 한 거예요. 훈련까지 한 겁니다. 정은이가 떨 수밖에 없죠. 자, 이것뿐입니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작년입니다. 미 전략폭격기 B-52가 있습니다. 실제 윤 대통령 앞에서 비행 사열까지 했어요. 자, 이 폭격기가 무슨 폭격기냐면요, 이것도 북한을 떨게 만드는 최강의 폭격기다라고 지금 꼽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최강의 폭격기냐면요, 실제 알려지기로는 이게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0배 정도 강하다고 해요. 실제 지금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 3대 정도에서 4대 뜨면요, 평양이 지도에서 사라질 정도라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당장 김정은의 지하벙커도 파괴할 정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걸 최근 미국이 어디에 배치를 하고 있느냐? 괌에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몇 대를? 4대를. 말씀드렸죠? 4대면은 평양을 지도에서 지을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걸 어디? 괌에 배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괌에서 북한까지 올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꼴랑해야 2분이에요. 2분. 자, 그러면 일단 보여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 비연비 폭격기. 두 번째 뭐가 있다고요? 두 번째 B-52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한민동맹 속에서 공군력이 얼마나 북한을 압도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공군이 7년 만에 전략무기 타우러스 미사일 전격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단 첫 번째, 대구에서 나라가 20분 내에 북한의 김정은 집무실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정밀 타격이에요. 정밀 타격. 어디만? 김정은 하나만 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2017년 이후 실사격 훈련을 한 번도 안 하다가 언제 한 거라고요? 7년 만에 시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말인즉슨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요, 한 번도 이와 관련된 실사격 훈련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싫어하니까 안 했습니까? 정은이가 싫어하니까 당연히 안 했죠. 근데 이걸 정권 교체가 되고 윤석열 정부가 돼가지고요, 7년 만에 실사격 훈련을 했다고요. 심지어는 그 실사격된 장면을요, 바로 최근에 공개를 했습니다. 자, 어떤 모습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 보셨죠? 영상에. 실제 우리 군이 이번에 실사격 훈련을 했고 그것을 대성공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몇 킬로 날아간다고요? 400킬로를 날아가요. 400킬로.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후방에서 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김정은을 정밀 타결할 수 있는 그 미사일을 우리가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게 몇 개 갖고 있습니까? 260개를 갖고 있어요. 260개를.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로 우리가 공군력이 튼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게 하늘에 뜨면요. 정은이가 오금이 저리죠. 바지를 여러 벌 갈아입어야죠. 바지를 입을 수가 없죠.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무인기가 떴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왜? 우리 공군력을 어떻게든 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 공군력과 관련돼가지고 어떻게든 딴지 잡기를 위해서. 그래서 육해공 중에서도 그 많은 것 중에 영공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무인기 갖고 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북한이 어떤 노림수를 가지고 무인기를 얘기하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괜히 평화는 말이 아닌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괜히 북핵 사용 기대하는 날이 북한의 정권의 종말의 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이 아니라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네, 이렇기 때문에 정은이가 지금 엄포란 엄포는 다 놓고 있지만 실제 우리 공군력에 따르면, 우리 군사력에 따르면 정은이는 함부로 그런 일을 벌이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은이가 지금 겉으론 센 척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발발 떠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런 무기들, 실제 이런 장면들 정은이가 모르겠냐고요. 다 봤죠. 다 봤죠. 그렇기 때문에 정은이가 지금 이렇게 노발대발하는 모습이 지금 센 척하는 모습일 뿐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또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대단하잖아요. 실제 우리 공군력, 더 나아가 한미동맹 속에서 미국의 공군력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요, 어떤 일까지 벌어지고 있냐면요, 바로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독일, 스페인 공군까지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북한 동해 공역에서 잇따라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독일, 스페인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라팔, 프랑스 전투기까지도 동해로 별도 출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군력이 한국, 미국, 한미동맹뿐만이 아니라 유럽, 나토까지도 함께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괜히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 나토 정상에 참석한 게 아닙니다. 문재인처럼 놀러 간 게 아니라고요. 더 나아가 최근 들어서 독일이 유엔사 18번째 회원국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가 괜히 지원을 해준 게 아니라고요. 자, 모든 것들이 배경에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런 안보적인 이슈와 관련돼서 윤석열 정부가 튼튼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확보했잖아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채권 선진국 합류, 최대 90조 달러의 자금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지금 북한과 차이점을 두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비교를 해드렸지만 당장 김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 더 나아가 경제적으로 하나하나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고, 특히나 안보 외교에 있어서 얼마나 튼튼하게 정상화를 시켰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니까 정은이가 저 난리를 부려가면서 지금 생쇼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지금의 안보 정책이 북한에게 먹히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려주세요. 실제 어제 언론들은 북한이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했다라는 식으로만 단편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서 북한이 지금 어떤 노림수를 가지고 이런 일을 벌이는지, 더 나아가 북한이 갑자기 무인기를 왜 얘기하는지 한 발 더 앞서가지고 알려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방송을 준비해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만큼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만큼의 동맹을 맺고 있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은이는 아무리 이렇게 생쇼를 하더라도 그 쇼가 지금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이것마저도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민주당입니다.
자, 어제 정은이가 도로를 폭파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북 채널 열고 5인, 5판 업계 대화를 해야 된대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요. 북한과 관련된 모든 이슈는요. 5인이 없어요. 5판이 없습니다. 정은이는 모두 다 계획하에서 이런 일을 벌인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김정은이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인간입니까?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김정은이 대화할 수 있는 인간이면요. 이재명이 가서 좀 하세요. 문재인이 가서 좀 하세요. 니들도 못하지 않습니까? 네? 자, 결국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무조건 기승전 윤석열 정부 책임 돌리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정은이가 무인기를 10년간 10차례 보내도 무조건 윤석열 정부 탓. 정은이가 올해만 오물풍선을 28번째 보내도 무조건 윤석열 정부 탓. 심지어 정은이가 우리 돈 1,800억이 들인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해도 무조건 다 윤석열 정부 탓.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이들도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실제 대북 상황과 관련돼가지고 북한의 도발과 관련돼서 북한을 향해서는 그 어떠한 찍소리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무조건 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 윤석열 정부 책임져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들에게는요. 국민 없고요. 이들에게는요. 국익 없다고요. 무조건 정쟁만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는 겁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요. 저들끼리 떠드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저들이 뭐라고 하는 건 문제 안 돼요. 저들은 어차피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 이런 짓을 벌일 겁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 것, 우리가 우리 내부로 끌고 오지 않는 것,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겠습니까? 우리 그런 식으로 정권 교체했어요. 왜겠습니까? 우리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지켜왔습니다. 우리는 지지 않았습니다, 신규 여러분들.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이겨왔습니다. 우리 서로를 믿고 결집해가지고요.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내부에서 갈등을 조장하고 우리 내부에서 불안감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자세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